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축구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축산과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소는 기원이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 황수와 동일 계통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체격과 특성은 대체로 대동소이했는데 조선 내에서도 산지 편지별 환경의 영향을 받아 체격은 대개 경성 이북의 것은 크고 이남의 것은 작은 경향이 있는데 평안도소는 체격이 크지만 긴축미가 부족하고 함경도소는 큰 편에 비해 앞쪽 몸은 발육이 좋은 반면 뒤쪽 몸이 빈약하며 강원도소는 몸이 탄탄하고 견실하며 경상북도소는 약간 작지만 민첩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지방에서도 산지소는 대개 다리가 길고 평지소는 짧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격 차이는 있지만 크기는 숫소 성우는 1.4m, 암소는 1.15m에서 1.33m 전후이고 체중은 숫소는 300kg에서 400kg, 암소는 188kg에서 300kg 정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조선소의 성격은 지극히 조용하고 온순하고 순해서 다루기 쉬웠고 성정이 영리하여 명령을 잘 지키고 일도 아주 잘했으며 짐을 싣거나 끄는 힘이 강하면서도 보행도 비교적 빨랐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체격이 크고 체질이 강건하여 병에 걸리는 일이 적었으며 엄동 혹서와 비바람이나 거친 먹이에도 잘 견뎌내어 사육관리의 수고를 덜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농작업이나 운반 작업에 적합하고 생산비가 적고 소가격이 지극히 저렴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비육이나 수태가 양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가축 중에서 말, 돼지, 닭 등은 체질이 왜소하고 열등하지만 단 하나 추구마는 성능 및 체격이 우수하다. 여기에는 타고난 능력이 크게 존재하며 주민들 또한 고대로부터 관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달시켜온 소 기르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조선소의 우수성은 일본 측에 의해 일찍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토지 면적에 비해 조선 인구가 희박하고 따라서 노동 집약적이지 못한 농업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추구 이용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의 자연 환경이나 소의 체질로 인해 저렴한 여구, 즉 일하는 소의 공급이 가능했다는 점이 열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의 농업이 조방한 것이라는 인식되었던 점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농업은 한 가구의 노동자 평균 3인으로 하여 경작 면적 약 1정보가 되는데 조선은 남쪽 지방과 같이 집약농업법도 노동자 평균 2인에 경작지 면적 1정보, 산담보 11항이고 북쪽은 가장 조방하여 노동자 평균 3인에 경작지 6정보가 되기 때문에 가축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경영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논밭의 경운을 인력 또는 기계로 하는 것은 조선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또한 말의 두수도 적었기 때문에 거의 우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에서는 가는 곳마다 소를 사육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평안도 지방, 그 중에서 평안북도 의주, 평안남도 평양부군, 함경도 지방, 그 중에서도 함경북도 길주, 명천, 함경남도의 항무, 영흥, 강원도 그 중에서 평강을 중심으로 철원, 이천, 회양, 경상북도 그 중에서 상주, 경주가 유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상남도 진주, 전라북도 금산, 경기도 양주 등도 소사육지로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소의 두수별로는 1926년에 평안북도가 19만 3,598마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상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경상남도 순이었습니다. 이 5개 도는 해마다 순서가 바뀌는 경향은 있지만 모두 소유의 사육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사육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3도였습니다. 그런데 소의 두수가 많다고 해서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가 1인당 경지 면적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는 농가 1가구당 경지 면적과 농가 100가구당 소 두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조선남부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조선북부가 노동 집약적 농업지대와 비노동 집약적 농업지대로 나누어지고 거의 지대별 성격에 따라 북부에서는 소가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농가 100가구당 소의 두수에서 황해, 평남은 경북, 경남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것은 경북과 경남에서 소의 사육이 비교적 성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인이 추구를 하는 최대 목적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농가는 소를 농경, 식기, 끌기에 사용하면 물론 퇴비도 얻었으며 마지막으로 유경으로 매각하고 그 대가로 송아지를 구입하여 사육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내에서는 소의 거래가 성행했습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의 직접 거래나 우사와 사료를 가지고 소의 숙소를 제공하는 우숙, 이 소 매매까지도 동시에 알선하는 우숙 거래도 있었지만 그 비율은 지극히 낮았고 소 매매는 대부분 시장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농우에 관해 조선 농민은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로 행동했고 비상설 시장을 통해 빈번하게 거래했습니다. 우시장을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가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소의 생애 주기와 가계 동향에 따른 주기성을 가지고 있었고 농민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각지에는 우시장이 성립해 있었습니다. 가축시장은 1909년에 872곳이 있었고 그 후 축소되기는 했지만 1920년, 1930년대에 걸쳐 증가하여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에는 1084곳에 달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은 경성 및 부산은 상설시장이라 예외에 속하고 작은 시장은 월 3회 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음력으로 계산한 월 6회였습니다. 시장에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장이 열리는 날 당일에 매각하려고 하는 소를 시장으로 끌고 가서 중개인에게 판매가를 명시하거나 중개인의 평가에 따라 살 사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살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소를 선택하여 팔 사람의 중개자와 상담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때로는 살 사람이 자기가 신뢰하는 중개자로 하여금 팔 사람의 중개자와 교섭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의 중개는 대부분 축산조합이 하였는데 수수료는 대체로 매매 가격의 100분의 3 내외였다. 거래 두수는 장기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는데 시장에 나온 두수와 매매 두수 비율은 1910년 전후의 30%대에서 1차 세계대전 후 공황이 발생하는 1920년에 24.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여 그 후 쇼와 공황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경기 회복과 함께 40%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조선 소는 어느 정도 사육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도살 또는 수출되었을까요? 당시 총독부의 통계를 집계하여 표시한 것이 화면의 그래프입니다. 단 1908년 소 두수는 대한제국 측의 농상공부조사이고
그 이후의 두수는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1908년의 45만 9,462마리에서 1914년에 134만 8,401마리까지 불과 6년 동안 조선의 소가 약 3배로 급증했습니다. 그 외에는 증가경이 갑자기 완만하게 되었고 해에 따라서는 정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총독부의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축구 산업이 3배나 성장한 반면 조선 총독부의 시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축구 산업이 정체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수출, 도살, 폐사 및 박살수는 관세, 위생당석 등의 관계상 정확한 것이라고 보이지만 각 연말 당시의 출생수는 종래의 조선인의 관습상 재산을 은닉하는 경향이 있어 추구의 수를 보고하지 않거나 적게 보고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조선왕조 말기 및 총독부 초기의 집계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고 그만큼 조선 말기의 소두수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913년 이전의 소두수는 1914년부터 소의 총두수가 정체하기 전 1922년까지의 소두수의 연 증가율 2.35%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1910년에 식민지화되기 이전 조선의 소 사육은 1908년 116만 514마리로 이미 100만 마리를 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 소는 1914년에 138만 7,233마리였는데 1908년에 129만 7,974마리를 기록한 것을 보면 추계 작업을 끝내더라도 조선의 소의 두수는 여전히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조선 소의 두수는 1923년부터 정체되었다가 쇼와 공황기부터 다시 증가하여 1941년에 175만 3,556마리의 최다 두수에 달했습니다. 암수 구성에서 암소가 수세의 2배에 달했습니다. 사육농가의 1가구당 소 두수에는 다소 변동이 있었지만 대체로 1마리, 2마리였습니다. 조선소의 증감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출산율은 전체 소 두수의 20%를 넘었고 수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조선소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출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소 요인을 보면 매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도살이 전체의 15에서 20%를 보여 가장 큰 감소 요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출 정의의 성세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 최대 원인은 사육농민의 주머니 사정에 따른다. 즉 1915년에서 40만여 마리까지가 많아지는 것은 그 해 쌀값이 낮아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고 더불어 쇠가죽은 시국적인 요인으로 인해 등기하여 그 결과 고기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알려져 수에 환기시킨 데 기인하며 이듬해 1916년에도 이어서 상당히 많은 것은 온전히 전년으로부터의 타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1921년에 많아지는 것은 쌀값이 낮아 농민의 방매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며 1924년에도 상당히 많았던 것은 계속되는 일반 상황에 동반하여 방매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917년에서 1918년에 특히 근소해지는 것은 쌀값이 비싸지고 노임이 급등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유복해졌고 소가격이 점차로 비싸지면서 농민들이 팔기를 꺼려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쇼와 공황이나 중일전쟁 직후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도살 비율이 감퇴했습니다. 도살 두수를 도별로 보면 경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북, 경남,
경북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육수는 그만큼 많지 않았지만 경기는 조선의 수도인 경성부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에 비해 2배 내지 5배의 소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매년 도살되는 소의 암수 구성을 보면 숫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전체 사육수의 암수 구성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육이나 수출용으로 선호되지 않았던 숫소를 많이 도살 처분했음을 의미합니다. 출산수와 도살수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폐사, 즉 보통의 그 병사, 노사, 살처분, 즉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 수출이 메꾸었는데 그 중에서 폐사가 1% 되었고 살처분은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출이 1% 미만에서 매년 증가하여 1937년에는 6.2%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소의 수출은 일본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로 이루어졌고 중국으로의 수출은 근소하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수출은 지리적인 관계로 인해 함경도 지방에서 배에 실어 운송되었습니다. 이는 1908년부터 1911년까지 성행했지만 그 후 수출 상인의 파산과 러시아 정부의 급변으로 인해 끊어졌고 대신에 일본으로의 수출이 1차 세계대전 시기를 거쳐 급증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소의 축산과 거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선소의 대량 수출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